자, 물리원 속력과 속도 파트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모든 물리량. 자, 물리에서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은 스칼라량하고 벡터량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스칼라량과 이 벡터량은, 스칼라량은 뭐냐?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 자,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 그래서 방향까지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거고, 이 스칼라량이라는 건 크기만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향과 상관없이 이것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모든 힘. 자, 예를 들어서 중력, 마찰력, 탄성력, 뭐 등등등 모든 힘은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속력과 속도 개념도 마찬가지로 속력은 크기만 따지고 방향은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칼라량. 자,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하느냐, 방향을 반드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는 벡터량,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 밖에 스칼라량에는 뭐 질량, 부피, 온도 이런 식으로 방향과 상관없이 온도를 따지는 경우는 스칼라량, 운동량, 충격량,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방향을 따져줘야 되는 물리량은 자, 벡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이건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의 빠르기를 배울 건데, 자, 물체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물리량은 속력과 속도가 있다는 거. 자, 말 그대로, 자,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만 측정을 할 뿐이지, 방향은 상관없는 게 이 속력. 속도는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를 따져주는 게 바로 속도. 그래서 이 속도는 방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방향 표시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속력과 속도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속력은 이 빠르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동한 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자, 속도는 방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동 거리로 나누지 않고 변위로 나누게 된다는 거. 변위. 자, 그러면 이 변위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보고 넘어갑시다. 자, 변위라는 것은 변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모든 변화량은 처음에서 나중을 빼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야? 자,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게 변화량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주는 게 변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 문제를 적용을 하려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있는 직선 거리, 직선 개념으로 구하면 변이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 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잇는 직선거리, 중간 과정 필요 없이 출발점과 도착점에 있는 직선거리로 우리가 변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 자, 또 하나는 이 방향의 개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자, 처음 운동한 방향. 자, 처음 운동한 방향 우리가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어. 그거의 반대 방향. 자,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를 써주던가, 아니면 동쪽을 플러스로 한다면 서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 자, 다시 처음 운동한 방향을 플러스로 지정을 한다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처음 방향이 플러스고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대신 내가 북쪽을 플러스로 한다 그러면 남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런 경우는 가로 속에 뭐뭐는 뭐뭐이다 항상 조건이 주어지는 케이스고, 주어지지 않으면 처음과 반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 자, 또 하나는, 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단위를 쓰는 거야. 자, 속력과 속도는 단위가 똑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 퍼 세크, 자, 미터 퍼 세크, 자, 킬로미터 퍼 아워. 요 세 가지 단위를 제일 많이 쓰게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1미터 퍼 세크는 몇 센티미터 퍼 세크야? 자, 미터를 센티로 바꿔주면 되니까 100cm per sec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는 요거야. 자, 1m per sec는 몇 킬로미터 per hour인가? 자,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나온 산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 계산을 해줘야 돼. 그냥 찍으면 안 돼. 자, 1m는 몇 킬로미터야? 1000분의 1이지. 그러면 1초는 몇 시간이야? 3000분의 1이야. 자, 아니 3600분의 1이야.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본다면, 자, 1m는 1000분의 1. 1초는 몇 시간? 3600분의 1이야. 자, 요거를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 되겠지. 자, 그래서 1m per sec는 몇 킬로미터 per hour다? 3.6 킬로미터 per hour다. 단위 변환 관계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속력과 속도에서 봐봐. 속력은 기호가 V, 시간은 T, 거리는 S야. 그래서 V는 T분의 S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지. 자, 단위와 기호를 헷갈리면 안 돼. 얘네들은 그냥 영어로 기호로 표현한 것 뿐이야. 자, V는 T분의 S. 자, 그러면 얘를 바꿔볼게. T는 어떻게 되지? 그치? V분의 S. 자, 또 바꿔볼게. S는 어떻게 되지? VT. 자, 다시. 자, V는 T분의 S야. 자, 바꿔보면 T는 V분의 S. S는 VT. 항상 공식 바꿔서 대입할 줄 알아야 되고, 기호는 기호고 단위는 단위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단위는 1m per sec는 몇 cm per sec? 100cm per sec. 1m per sec는 몇 km per hour? 3.6 km per hour. 자, 기본적인 숫자는 반드시 그냥 외워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속력과 속도의 예를 한번 볼게. 자, 1번. 자, 어떤 사람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속력이 빠른 사람이야? 속도가 빠른 사람이야? 자, 속력이 큰지 속도가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자, 둘 다 시간인데 거리는 이동 거리를 따지는 건 속력, 변이를 따지는 게 속도야. 자, 이동 거리는 실제 이동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잇는 직선 거리야. 당연히 누가 더 커? 이동 거리가 더 크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운동이니까 시간은 지금 동일한 형태잖아. 그래서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속력이 항상 속도보다 반드시 크다. 대신 직선 운동하는 경우는 속력과 속도가 동일하다. 직선 운동. 자, 직선 운동을 제외하고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반드시 크다. 왜? 변이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보다 더 짧은 건 없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쪽으로 4m 갔다가 서쪽으로 6m 왔어. 자, 이 사람의 이동 거리 변이 이렇게 구해볼까? 자,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전체 10m. 자, 변이는 2m 아니야. 처음 방향이 무조건 플러스,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2m, 이게 답이야. 자, 여기서 봐봐. 얘가 출발점이잖아. 자, 플러스 2라는 것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위치를. 그런데 마이너스 2는 그거의 반대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별말이 없으면 처음 운동 방향이 플러스고 반대가 마이너스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정한다는 것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안 붙이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 동쪽으로 3m, 북쪽으로 4m야. 자, 이동한 거리하고 변이를 따져보자. 자, 이동한 거리는 총 7m.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잇는 직선 거리. 총 얼마? 5m.
자, 그러면 4번을 볼게. 자, 4번은 자,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원운동을 했어. 자, 이동한 거리, 변이. 자, 한 바퀴 돌아왔어. 이동한 거리는 2파이 r. 그렇지? 한 바퀴 돌아왔어. 2파이 r. 자, 변이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있는 직선거리 0. 제자리로 돌아왔잖아. 자, 이런 식으로 거리와 변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속력과 속도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물리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 이 그래프는 두 가지, 하나는 기울기, 기운 정도, 두 번째는 면적, 이 두 가지를 해석해 주면 되는데, 기울기는 나눗값이야. x분의 y. 면적은 항상 곱한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면 미분과 적분의 개념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무조건 기울기는 나눗값이고 면적은 곱한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첫 번째 그래프. 우리가 세 가지 그래프를 배울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 ST 그래프야. 자, 여기서 먼저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를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 자, Y축이 거리, X축이 시간이야. 그러면 이 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는 기울기만 따져주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X분의 Y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X가 시간이고 Y가 S니까 당연히 뭐야? 속력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 ST 그래프는 면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기울기만 따져주면 돼. 자, 그러면 A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고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가는 그래프야? 증가하는 그래프지. 자, 기운 정도가 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울기가. 그래서 A는 속력이 증가하는 응용. 자, B는 기울기가,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C는 점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져.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져. 그래서 얘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을 따질 수가 있는데,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그 점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인 속력을 얘기하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주면 된다. 접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그 지점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곡선이 있으면 그 지점에 접하는 직선. 자, 그럼 봐봐. 자,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5초일 때의 순간속력이다. 자, 5초는 이 지점. 이 지점에 A의 순간속력은 A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 접하는 선. 이거 그어주면 되지. 이게 접선. B는 요거. C는 요거야. 그려봐야 돼, 접선을.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큰 건 요거야, 요거야, 요거야? 당연히 요거겠지.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가. 두 번째, 0초에서 5초 사이에 평균적인 속력을 구하고 싶어.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뭐냐? 두 지점에 직선의 기울기를 따져주면 되는데, 원래 정의는 뭐냐면은 중간에 속력이 빨라지든 느려지든 상관없이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이게 평균 속력 개념이야. 자, 다시 평균 속력이 뭐라고? 총 시간분의 총 거리. 그러면 총 시간이 몇 초야? 5초. 총 이동한 거리는 전체 다 10m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2m/s인데, 자, 얘도 두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 얘도 두 지점의 직선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5초 동안 10m 다 같잖아.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요거지만 다 A하고 B하고 C가 중간 과정과 상관없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다 동일하다는 거. 자, 이게 바로 평균 속력에 대한 개념이야. 자, 이 평균 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거는 문제 속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자, 다시 봐봐. 자,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자, 우리가 문제를 구할 때는 항상 그 정의에 정확하게 맞춰서 구해주면 돼. 특히 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60m/s야. 오는데 100m/s야. 평균 속력은? 땡. 무조건 답하는 게 틀린 거야. 자, 60 더하기 100 해서 2로 나눠서 80m/s라고 답한 사람이 지금 많지? 무조건 틀린 답이야. 자, 물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나 정의에 정확하게 대입해서 풀어줘야 돼. 그냥 떠오르는 말을 답하면 대부분 다 함정이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60 더하기 100을 2로 나눈 게 왜 평균 속력이 아니냐?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지. 정의대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정의는 뭐야? 시간하고 거리를 이용한 거지. 근데 여기서 시간과 거리가 있어 없어? 없으면 미지수를 대입을 해주면 되지. 항상 수학적으로 풀면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S라고 하자. 그러면 아까 자, 속력은 T분의 S야. T는 V분의 S.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자, 갈 때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S. 올 때 걸리는 시간은 100분의 S. 그러면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 더하기 왔다 갔다 ES. 자, 총 걸린 시간 얼마야? 60분의 S 플러스 100분의 S 분의 ES 해주니까 통분해서 당연히 지워지겠지. 그래서 답이 75m/s가 나오잖아. 자, 이 문제를 특별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바로 대답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돼. 물리는 항상 공식에 의해서 정확한 개념을 대입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예를 볼게. 자, 잠깐 멈추고 얘를 쓰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그 다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그 다음 들어. 먼저 풀어볼게. 자, 잠깐 멈춰. 일시정지하고 쓰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풀어봤지?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봐봐. 0초에서 2초까지는 요만큼 가고 그 다음 요만큼 가고 그냥 요만큼 갔어.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V인데 자, 문제는 뭐냐? 요 S가 거리야 변이야? 자, 여기 봐봐. 20m까지 가다가 돌아온 게 지금 표시가 됐지. 그러면 가다가 돌아왔으면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이. 자, 또는 위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서 이미 이게 전환점이거든? 자, 전환점에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아니라 변이다. 만약 거리면 무조건 방향과 상관없이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속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자,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 자,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네. 그러면 시간은 어차피 6초고, 자,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이지? 20m 갔다가 몇 미터 돌아왔어? 4m 돌아왔어. 그러면 총 24m. 하니까 6, 4, 24. 4m/s. 자, 두 번째는 0초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를 물어봤어. 자, 시간분의 변위니까 자, 20m 갔다가 돌아온 것은 마이너스 값이지. 자, 그래서 총 시간 6초분의 변위는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4 하니까 몇이야? 16m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3분의 8m/s. 됐지? 그 다음 5초일 때의 순간 속도를 물어봤어. 자, 5초는 여기잖아. 접선 요거야. 자, 우리가 순간적인 속력이나 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접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이상 그 접선을 인위적으로 그려서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보통은 등속도일 때만 구할 수가 있어.
여기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이잖아. 그러면 요것분의 요거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자,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m/s잖아. 그래서 5초일 때 순간속도는 마이너스 2m/s. 마이너스 안 쓰면 틀린다는 거. 속도니까. 만약 속력을 물어보면 2m/s겠지.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로 한번 바꿔볼까? 자, 지금 봐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고 있어? 이렇게 그리는 거는 중학교식이야. 마이너스가 없다는 뜻이야. 어떻게 그렸어? 0 이하까지 그렸지. 마이너스가 있을 걸 생각을 한 거야. 0 이하까지 그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속도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똑같이 X축은 시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2, 4, 6 설정을 해주면 되고, 자, 얘도 등속, 얘도 등속, 얘도 등속이니까 각각 기울기를 구해주면 돼. 자, 여기는 2분의 5니까 얼마야? 2.5. 자, 여기는 요것분의 요거 2분의 15니까 7.5. 여기는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속도인데 일정하니까, 자, 여기서 이쪽까지 얼마? 2.5m/s로 1점. 그 다음 7.5로 1점.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또 1점. 그치? 이런 그래프 당연히 있어. 그대로 해석해서 바꿔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ST 그래프와 VT 그래프는 그 양이 Y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비슷하게 그리면 완전 틀린다는 거. 자, 네 번째도 얘로 한번 볼게. 연직이란 말은 수직이란 뜻이지. 자, 연직 위로 물체를 던져 올렸어.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을 보는 거야. 자,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러면 던졌으면 얘가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겠지. 그랬지. 자, 올라갈 때는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질 거고, 내려갈 때는 이 속력은 점점점 빨라질 거야. 자, 그래서 위로 던지면 얘가 올라갈 땐 느려지다가 내려갈 때는 다시 속력이 빨라져. 무슨 힘 때문에?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자, 1학년 과정에서 배웠지. 자, 다시. 자, 아래로 작용하는 이 중력 때문에 올라가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내려가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 그러면 이 아래로 작용하는 이 중력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9.8 곱하기 질량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물리원에서 이 질량이 나오면 무조건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는 공식을 기호로 많이 표현을 하게 돼. 그건 뭐냐? F는 m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다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mg. 그리고 이 g값이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m/s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중력은 다른 말로 무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그래서 중력, 무게 구하는 공식은 mg다. 외워줘야 돼. mg.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이거야. 자, 속력은 위로 갈수록 느려지고 내려갈수록 빨라지는데,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속도. 자,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줄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자, 답은, 자, 올라갈 때는 속도는 플러스고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 속도는 뭐가 된다? 똑같이 감소야.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속력과 속도가 똑같은 값이야. 문제는 방향이 바뀐 다음이야. 자, 마이너스 값으로 변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하게 돼?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값이 붙이면.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항상 VT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안 했지? 선생님 어떻게 그렸어? 항상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소해. 이렇게 돼. 그 다음 내려가면서 속력은 빨라지는데 속도는 감소해.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 자, 그러면 이 지점이 방향이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전환점이 되는 거고. 자, 무조건 돌아올 때, 갔다가 돌아올 때는 순간 속도는 0이 돼야 돼. 순간 속도를. 그거를 일시 정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 자, 갔다가 방향이 돌아올 때는 반드시 순간 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야. 자,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간 변이. 항상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면적이 변이라는 거. 면적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아까 배웠던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로 바꿔볼게. 그러면 이 변이는 요거 시간을 동일해야 돼. 자, y축은 봐봐. 얘가 기울기가 속도란 말이야. 근데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플러스 방향으로. 플러스는 요거, 마이너스는 요거야. 근데 감소하니까 기울기는 감소해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증가하면 돼. 그래서 이 전환점에서는 순간 속도, 적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걸 우리가 가속도라 불러주고, 기호는 A에 해당이 되는 거야. 기호는 기호고 단위는 단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그래서 이 기호는 A고, 자,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바로 가속도야. 그럼 변화량은 뭐에서 뭘 빼주는 거라고?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주면 돼. 자,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뭘 빼주면 된다?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을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A는 T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자, 대신 둘 다 속도기 때문에 항상 뭘 고려해야 된다? 방향을 고려해줘야 된다. 방향을. 자, 그리고 단위는 시간, 세크분의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주면 미터 퍼 세크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제곱은 없어. 자, 그래서 이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에 만약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면 뭘로 바꾼다? 미터 퍼 세크로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자 1미터 퍼 세크가 몇 킬로미터 퍼 아워였지? 자, 3.6 킬로미터 퍼 아워였지? 그러면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하면 돼? 3.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이 변환 관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는 킬로미터 퍼 아워 제곱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벡터야. 자,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가속도가 플러스 된다는 것은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 다음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소리고,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이 가속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의 방향이냐? 이동 방향이 아니라 힘의 방향이야. 자, 우리가 1학년 때 F는 ma라는 공식 배웠지? 기억나지?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지금 질량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 가속도하고 힘의 크기는 비례하는데 그 힘의 크기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일치하게 돼. 자, 그래서 이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것은 자,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힘을 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겠지. 근데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을 가하면 당연히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한다.
자, 얘를 하나 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 자,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4m/s. 자, 이쪽 위에 서쪽으로 2m/s로 가고 있어. 그럼 가속도는? 하고 물어봤어. 자, 일단 문제 속에서 동서 뭐 하라는 소리야?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라는 소리야. 자, 동쪽이 플러스면 서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항상 공식 쓰고, 자, 2초분의 낮은 속도 얼마? 마이너스 2 빼기 4야. 그러면 총 얼마? 마이너스 3m/s 제곱. 자, 단위까지 항상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되느냐? 반대 방향으로가 아니라 3m/s, 1초당 3m/s씩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속도가 감소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1초당 3m/s씩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의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VT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 자, 기울기는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이 기울기가 자, x분의 y,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 자, 그리고 이 면적은 뭐다? 변이다. 자, 그러면 잠깐 볼게. 얘는 지금 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순간의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이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로 구해주면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자, 평균 가속도는 두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 자, 이거는 평균 가속도. 자, ST 그래프랑 보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잠깐만 볼게.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걸 우리가 다 등가속도 운동이라 불러줘. 그러면 속도가 증가하거나, 자, 속도가 증가하거나, 자, 속도가 감소하거나 다 등가속도인데, 이 등가속도가 되는 경우는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받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 힘의 크기가 동일할 때, 힘의 크기를 일정하게 받을 때. 대신 어떨 때 증가하고 어떨 때 감소하느냐? 당연히 힘의 방향이 플러스, 운동 방향과 같을 때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속도가 항상 감소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방향과 크기는 사실 별도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속도도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자, 등속도 운동을 잠깐만 보고 넘어가자. 자,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아. 이런 경우는 힘을 어떻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 힘이라는 것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래서 가속도도 0이잖아.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힘을 받지 않아야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은 등가속도 세 가지 공식이야. 자, 우리가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 몇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첫 번째 공식. 자, V는 V0, 0초일 때 속도, 처음 속도야.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자, 얘는 그대로 가속도 공식에서 나와. 자, 가속도는 시간분의 낮은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 얘를 바꿔주면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공식. 자, 두 번째 공식은 변이에 대한 공식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요 그래프에서 나왔어. 자, 여기 봐봐. 자, 처음 속도는 V0. 자,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이야. T초일 때 속도는 V야. 자, 그러면 이때까지 간 거리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더해주면 되거든? 자, 요 네모칸 면적은 V0 곱하기 T야. 그치? 그 다음에 요 세모칸 면적은
y축이 v-v0거든? 근데 이 공식을 봐봐. v-v0는 뭐야? at지. 자, 그리고 요게 t야. 그리고 요게 삼각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2분의 1 at 제곱. 자, 그래서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자, 물론 처음 속도가 0이면 그냥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세 번째 공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간을 소거시켰어. 자, 이 2번 공식에서 시간을 소거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 소거시켰느냐? 이 공식을 보면, 자, t는 a분의 v-v0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요 t 대신 요 공식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3번 공식이 나오게 돼. EAS는 v0-v0 제곱. 자, 그래서 얘는 시간이 없는데 모든 그래프는 사실 x축이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문제를 구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럴 경우에는 이 3번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 구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자, 이거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대입하는 거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먼저 공식부터 외우는 게 중요해. 자, 그러면 얘를 변형한 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 돼. 자, 자유낙하는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 속도는 무조건 얼마야? 0. 그리고 거리 대신 높이 h를 대입할 수 있고,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g야. 자, 우리가 중력가속도 g가 9.8m/s 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이 등간속도 공식에서 대입을 해서 자유낙하 공식을 바꿔볼게. 얘 지워주고, 얘 지워주고, 얘 지워주고. 그럼 첫 번째 공식. V는 GT. 자, 두 번째 공식. H는 2분의 1 GT 제곱. 3번 공식. EGH는 V 제곱. 자, 세 가지. 자, 그러면 잠깐 또 공식을 바꿔볼게. 자, 2번 공식. T는, 자, 3번 공식. V는 바꿔볼게. 자, 잠깐 멈추고 바꿔봐. 자, 바꿔보면, 자, 얘가 제곱이었으니까 어떻게 돼? 루트 G분의 2H. 자, 얘는 루트 2GH. 자, 뒤에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나올 때, 자, 얘네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자, 그래서 항상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공식으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식도 자유자재로 외워주면 좋다. 빨리 풀 수 있다. 자, 다시 등가속도 세 가지 공식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자,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번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자유낙하 공식은 가렸어. V는 GT. 2번 H는 2분의 1 GT 제곱. 3번 EGH는 V 제곱. 자, 보지 않고도 답할 수 있게 정확히 외워둬야 돼.